이 회사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내비게이션에서 15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블랙박스에서는 9년 연속 1등을 차지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가 사실 우리나라의 블랙박스 수출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사업에서도 이 회사는 빠질 수가 없는데요. 2027년까지 84개의 정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나 수단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은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내비게이션에서 15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블랙박스에서는 9년 연속 1등을 차지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업체가 만드는 제품명을 들으시면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내 점유율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수출 규모를 한번 살펴보자면 2,969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억 원 정도인데요. 2016년과 비교하자면 무려 5배 정도, 3배 정도의 성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작년 블랙박스 수출 금액 중에 이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1,500억 원에서 22%나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가 사실 우리나라의 블랙박스 수출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의 흥행을 이끌면서 놀랄만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도대체 수출을 어느 나라에서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중국이나 미국, 유럽 쪽을 아마 생각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업체가 수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일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을 해 주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수출 금액은 2019년도만 하더라도 66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1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105%나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진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진출 방식이 B2B 진출 방식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B2B 방식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B2C의 방식은 아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기업들의 물건을 개인들이 구매하는 게 B2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일본의 회사들이 이 업체의 블랙박스를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충분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의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업체들은 상당한 완벽함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완벽함 추구에 맞는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미와 유럽 등에서도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 B2B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완벽한 성숙기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 없는 차량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 내재되어 있는데요. 택시나 버스만 보더라도 상당히 다 깔려 있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보자면 해외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엔 10%에서 20%만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블랙박스 장착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박스의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 포인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B2B 전략, 일본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요 해외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자율주행 기획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생각을 해보자면 자율주행에서 분명 센서 같은 자율주행하는 센서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도에 대한 빅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도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이라는 정부 정책 사업에서도 이 회사는 빠질 수가 없는데요. 2027년까지 84개의 정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부 사업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금액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간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임새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곳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부동산 투자,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건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도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업체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블랙박스, B2B를 통한 해외 시장 선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내수보다는 수출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율주행이라는 투자 포인트, 거기에 더해 빅데이터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주가 상승을 위한 투자 포인트가 많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 곡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는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 지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는 주가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수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가파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박스권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스 상단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 성장성 그리고 실적을 보자면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6,000원대의 60일선과 120일선의 강한 지지 라인을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충분히 기술적으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박스 상단은 충분히 돌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도 크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시게 된다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데요. 이 종목 역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한 다양한 사업들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투자 포인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이 오늘 제가 가져온 두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